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순열입니다. 먼저 우리의 12구 국회의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정부기관 모두가 신속하게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재난관리 제도의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 세종시의 살림을 계획하는 2022년 마지막 정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그동안 국민 모두를 어렵게 했던 코로나19 감염병과 높은 물가 상승 등 대내외적인 악재를 모두 떨쳐내고 시민의 삶과 경제가 윤택해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예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제79회 경례회 기간 동안 심의하게 될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 정정 예산안, 각종 조례 제정 및 개정안 등 주요 안건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 정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 예산안은 2022년도 7,479억 원 대비 59억 원 증액된 7,938억 원이고 제3회 추가 정정 예산안은 기존 예산 8,430억 원보다 142억 원 증액된 8,572억 원입니다.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여 시민의 삶과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쓰이지는 않는지, 우리 시 재정 여건에 맞게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과다한 예산 편성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 예산이 누수되지 않고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본 정례 중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 4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건축물 관리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해체공사 관계자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시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조례안은 우리 시의 경제, 사회, 환경,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균형 발전을 통해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 촉진을 위해 시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활성화 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등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지역상권위원회를 두어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상권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지역상생구역의 임대료 상승 비율과 활성화 구역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본 예산안 및 제3회 추경 예산안,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기료 및 가스비 등 난방비를 비롯한 소비자 물가가 높아지고 있고 연휴 때보다 추운 겨울이 예고되는 등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이겨내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도 역량을 다해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요. 질문 받겠습니다. 예,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해체, 건물 해체 또 관련, 신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해체했을 때랑 안전에 관련해서 이 소관부서가 노동 쪽에 있고 지자체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안전무라든가 기타 사항은 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 안전관리 노동청이라든가 이런 산업안전 쪽에서 추진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형식적인 이 행정 업무가 돼버릴 수 있으니까 그 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작은 예를 들어서 소규모 신축공사라든가 철거공사에 직접 현장에 한번 가보셨는지, 가보셨을 때 그 현장의 소감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 건축물 해체에 관해서 우리 임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노동청 위주의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에서 지금은 법적으로도 이 안전에 대한 게 불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스에 관해서는 해체 시에 가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령의 가스 부분에 대한 안전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의 가스 업체인 JB에서도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고 직접 저희 의회를 방문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집행부도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상위 법령과 불비로 인해서 저희 조례에서 어떤 특정 업체의 규제가 될지도 모르는 안전장치에 대한 요구가 좀 힘들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는 공사가 진행될 때 그렇더라도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의미로 조례가 개정되었고요. 향후 이 부분은 이제 국회에서 법률이 좀 더 꼼꼼히 개정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세종의 소규모 철거 공사나 해체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제가 직접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상에 대해서는 기자님과 공유할 부분이 사실은 없는 상태이고요. 하지만 어떤 시기든 안전에 대한 사전 방지책은 다소 기업이 내지는 시공사가 힘들다 하더라도 안전장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위원장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현정 위원님 나오셔서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 및 시민의 생명 존중 의식을 제고하고 동물과 공존하는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길고양이와 동물보호센터 등 관련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 동물복지 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결과 평가 규정, 그리고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실설하였으며 그 밖에 동물복지 및 생명 존중, 교육 등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을 계기로 동물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은 물론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범용 디자인 기본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용 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범용 디자인의 정의를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의 유무,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으로 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범용 디자인의 체계적인 적용을 위해 기본계획의 세부 실행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범용디자인위원회 및 센터의 설치 운영, 시범사업 시행과 전문가의 참여 등 관련된 사항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 범용 디자인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시작으로 세종시의 범용 디자인 환경을 조성하고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 본 의원도 적극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표 발의 조례안 두 건에 대해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질문요. 예,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세종시에는 거북저수지라든가 이 호수공원에 공원이 있습니다. 잔디밭이 있고요.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현재 몇 군데인지 알고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만약에 그 현재의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개방할 곳이 또 있으시면 이런 게 또 다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로 반려동물은 아니고요. 이게 반려동물 조례는 따로 있고 동물보호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반려동물 보호 조례에 있던 길고양이 조항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동물보호센터를 차후에 이용할 주요 아이들이 길고양이 아이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고요. 주로 아이들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은 하천에 적치물을 설치할 수 없는 지금 하천법 규정상 애들이 물도 먹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급식소를 설치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조만간 하천법이 개정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기대하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저류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천법 개정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더 이상 네. 예, 세종거수 이병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동물, 특히 이제 들고양이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 집을 제공을 한다거나 들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게 옳은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 말씀. 공동주택이 많은 곳에서는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전이년이나 노년간이 이제 개체수 조정이 자율적으로 되는데 거기는 새끼 고양이들이 돌아다니다 그냥 매가 채가요. 개체 조정이 PNR이나 다른 수단 없이도 되지만 공동주택이 많은 곳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나 기타 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이들 개체수를 파악해서 TNR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식소를 부분적으로 설치, 운영, 관리만 잘 된다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동물보호 생각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주택가에서는 오히려 이 길고양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게 뭐 이런 말씀이 드릴지 모르지만 발정기가 되면은 고양이 특유의 울음소리 또 권력 싸움 이런 거를 주민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피해를 받고 있어요. 물론 동물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반대를 하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 반대 입장에 있는 주민들도 많아요. 그래서
길고양이 보호를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 지역하고 동지역하고 부근에서 이런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꼭 이런 게 담겼는지 하고 지금 저희가 동물보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부 수목원에서도 저번에 그 사살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보호를 제정을 하실 때 일부 조례안을 개정하시거나 발의하실 때 이런 과정이 혹시 담겼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말씀드린 아까 전이면의 사례는 진짜 주택이 별로 없고 한산한 지역을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애들이 많아도 개체수가 금방금방 조절이 되는데요. 지금 읍면단이나 주택가에서도 관심 가지고 돌봐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유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급식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이들 개체수를 파악함으로써 포획해서 TN하는 과정도 같이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더 확산이 된다면은 발전기 때 울음소리를 막기 위해서 TNR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인식 개선이나 확산, 이런 문화의 확산이 조금 지속되는 걸로 지금 일단 시에서 시범 운영 중이니까 조금 확대해서 운영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조례가 거의 이제 가는데 수목원 사살 사건이 그때 나왔어요. 그때 뉴스화가 됐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고 미연에 폐기를 치던데 방지할 수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또 이게 하나만 더 여쭐게요. 네. 만약에 길고양이를 포획을 하면은 결국에는 대책은 중성화 수준시켜서 포획한 장소에다 다시 네. 방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한테는 전혀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안 된 거거든요. 네. 그 캣맘 갖고도 지금 적대적인 관계가 많아요. 캣맘은 고양이 밥을 주는 사람이고 그 고양이들이 거기 모이면서 주민들은 사생활에 침해가 되고 굉장히 소음에 시달리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캣맘의 그 폐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동감을 하는데 그분들도 교육을 받고 그 과정이 개체수 확인하고 TNR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식 개선하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말 적극 동의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예, 내일도 김주환입니다. 연계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국립수목원에서 지난번에 이제 12마리 그 사살 관련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계시나 하고 내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국립수목원에서 지속적으로 그 피해를 본다고 해서 시에 협조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물 방역관가요? 네, 거기에서 그거를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하면은 유해 조수로다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13명의 그 포스터를 갖다가 투입을 해서 사살한 경우인데 의원님께서는 이게 유해 조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보호를 받아야 될 동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고란이나 멧돼지한테 피해를 많이 보셔서 유해조수로 지금 지정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치면은 굉장히 희귀한 종이기도 하고 충분히 사살 않고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저는 동물위생방역과에서는 이거는 조금 판단을 잘못하시는 게 13분의 역사라고 하셨죠 아까 그분들을 고용해서 파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현정 의원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